옛날 어느 상이슬계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게으름으로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들판에서 수고하는 동안 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자고 공상에 잠기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노승이 마을에 와서 청년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승려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봉구리에서 깃털 하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산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너무 게으르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찾는 깃털은 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반대편에 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반대편으로 내려가야만 접근할 수 있는 동굴. 청년은 이 깃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흥미를 느꼈고 그런 독특한 일에 대한 생각이 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승려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등반은 길고 힘들었으며 청년은 곧 숨이 차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과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는 지쳤지만 뿌듯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숨막히는 경치를 바라보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지만 진짜 도전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청년은 산 반대편으로 내려가 깃털이 있다는 동굴을 찾아야 했다.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고 청년은 여러 번 비틀거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펼쳐질 깃털에 대한 약속에 힘입어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입구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에 반짝이는 깃털이 거기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깃털을 집어들고 그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다시 산에 올라가서 그 깃털을 스님에게 돌려줄 것입니까? 잠시 동안 청년은 포기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상에 올랐을 때 느꼈던 성취감과 자부심을 떠올렸다. 그는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육이 아프고 폐가 타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스님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깃털을 건네주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너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게으름은 용인되거나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청년은 스님의 말씀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지만 게으름이 그를 방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의 도전이 주는 교훈은 게으름은 용인되거나 용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을 넘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존재조차 몰랐던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발견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도전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좌절과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정을 정하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일상 습관과 일과에서 규율과 일관성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성장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도전과 실패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 사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실패에 대한 생각을 재구성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개선과 발전의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100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힘내세요. 몸 조심하세요. 곧 뵙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자는 게 아니라 다른 자세로 자는 게 문제였던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 자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자고,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잠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담요를 두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이런 문제를 스스로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어지는 선찬 이야기 덕분에 왼쪽으로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듣게 될 내용에 숨이 막힐 것 같고 평소에 자는 방식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서 새 콘텐츠가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세요. 끝까지 시청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불교 사원에서 정원의 고요함에 잠긴 노령의 현명한 스님 신조는 우리가 잠자는 방식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공유하는 특별한 저녁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밤하늘에 밝고 둥근 달이 본당에 모인 헌신적인 제자들 사이에 퍼져있는 명상의 분위기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다다미에 앉은 신조는 마치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는 가벼운 바람인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왼쪽으로 자는 것이 신체 건강과 정서적 웰빙에 가장 좋은 일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님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왼쪽으로 자는 것의 수행, 신체에 대한 이점, 영적 깨달음 사이의 심오한 연관성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스님들이 수세기 동안 왼쪽으로 자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제에 점점 더 매료되고 흥미를 느끼는 동안 신조는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고대 동양 전통에서 신체, 정신, 영혼의 연결은 지혜와 균형으로 가는 길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자는 것은 항상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선택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수면 수행을 안내하는 생리적, 영적 원리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것의 첫 번째 장점은 최적의 림프 배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으며 땅을 우아하게 흐르는 조용한 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왼쪽은 단백질, 포도당 및 기타 물질을 운반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흐름의 수호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쪽에서 자는 것은 강으로 가는 깨끗한 길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 우리 몸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강이 떠다니는 나무에 마른 잎을 운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조는 자애로운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두 번째 선물을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신조는 위와 췌장은 우리 내부 사원의 신과 조금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누우면 이 두 기관의 춤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 생겨서 위액이 연극 공연에서 댄서처럼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자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내부적인 축하에 대한 초대입니다. 효소가 우리 몸을 새날을 위해 준비하는 조용한 축하입니다. 스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왼쪽으로 자는 것에서 얻는 세 번째 선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화, 진정한 야간 의식입니다. 그는 왼쪽으로 쉬면 비옥한 토양을 흐르는 가을처럼 소화 폐기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장은 영양소가 저장되는 정원이 되고 아침에 우리 몸은 배출 의식, 즉 매일의 재생을 준비합니다. 방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빛 아래 신조는 왼쪽으로 자는 것의 또 다른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심장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 몸의 지배자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것은 심장의 완벽한 배경을 제공하여 심장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장의 메신저인 대동맥은 다리를 건너는 여행자처럼 왼쪽으로 웅장한 아치를 그리며 시작되어 여행을 더 쉽게 만들고 혈류를 더 조화롭게 만듭니다. 스님은 꼬리와 함께 춤추듯 살짝 일어나 다섯 번째 선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헌신적인 시녀인 비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지키는 이 숨겨진 기관은 우리가 왼쪽으로 누울 때 평화를 찾습니다. 체액은 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 비밀의 성소에 도착한 순례자처럼 비장으로 이동하여 영양을 공급하고 활력을 줍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주무셨나요? 댓글에 적어주시고 주제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그동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조는 깊은 시선으로 여섯 번째 선물을 시적인 터치로 소개했습니다. 강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연처럼 왼쪽에서 자는 것은 중력과 연결되는 행위이며 우리의 여정을 안내하는 조용한 마스터입니다. 중력의 힘은 림프 배수 경로의 수호자가 되고 정화의식을 통해 우리 몸을 동반하는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마스터는 왼쪽에서 쉬는 것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왼쪽에서 자는 것은 단순히 내부 장기와 우리 몸 전체에 편안함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대 동양의 지혜는 이런 휴식 방식이 우리의 건강과 내부 및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풍부하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꿈과 좌측의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삶에 대한 암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자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과 영적 각성을 위한 기회입니다.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좌측 의식적 수면을 수행하는 우리는 존재의 깊은 곳에 잠깁니다. 그것은 마음이 일상적인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 우주의 인식으로 가는 미묘한 문을 여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신조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수면에서 음과 양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더 음의 본성을 지닌 좌측은 밤의 포옹처럼 우리를 감싸줍니다. 이 수행에서 생기는 고요함은 선물이며 우리의 내면적 본질에 대한 제물입니다. 신조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좌측에서 의식적 수면을 수행하는 수행에 몰두한 승려들이 존재를 가로지르는 고요한 강처럼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낀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 에너지는 신체가 쉬는 동안 춤을 춥니다. 전체 수도원에서 공명하는 조화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 수행의 이점은 영적인 측면을 포함한 물리적 측면을 훨씬 넘어섭니다. 신체적 이점에 대한 분석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신조는 이 수행을 받아들임으로써 명상 수행에서 더 큰 유연성과 힘을 경험한 노인 승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자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완벽한 보완이 됩니다. 마음과 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사이에서 승려는 이 인식을
일상생활로 가져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의 고요함 속에서만 이 수행을 기르지 못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을 밤의 신성함이 머무는 사원으로 여기며 집으로 가져가자. 신조는 사카타의 소리와 수도원 주변에서 들리는 강물에 집중하며 자연 자체가 우리에게 수면을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고 덧붙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처럼 왼쪽은 우리를 이 영원한 춤과 연결해 준다. 제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동안 신조는 왼쪽에서 자는 것의 다른 중요한 이점도 알려주었다. 그는 왼쪽에서 자는 것이 호흡을 용이하게 하고 공기의 흐름과 심장 박동 사이에 조화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왼쪽으로 누우면 기관과 식도가 척추에 비해 더 자연스럽고 직선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 정렬은 기관을 통해 폐로 가는 공기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여 호흡을 더 자유롭게 한다. 또한 호흡에 관여하는 주요 근육인 횡격막은 폐 아래에 있다. 왼쪽으로 자면 횡격막이 더 자유롭게 움직여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가슴의 왼쪽에 있는 심장의 위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이쪽으로 자면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왼쪽으로 자면 산성 역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위가 식도보다 낮게 위치하여 위액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조는 이렇게 자면 척추에 자연스러운 지지력이 생겨 긴장 없는 깨어남을 위한 최적의 정렬이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척추는 자연스러운 S자 모양의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 이 자세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해부학적 곡선을 더 잘 반영하여 디스크와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스님은 왼쪽으로 자는 것이 몸을 더 잘 쉬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각과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스님처럼요. 신체와 정신의 상호 연결을 인식하고 항상 왼쪽을 수면에 가장 적합한 자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와 정신 모두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댓글을 남겨서 응원을 표해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지 잘 모르겠다면 100을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가족 및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